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필리버스터 뒷담화. 네, 지난달 23일 시작한 국회 무제한 토론이 38번째 주자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까지도 주목하면서 역사상 수많은 기록 경신을 했던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벌어졌던 현장이었죠. 이 현장을 아주 꼼꼼히 기록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이슈팀 기자들을 좀 모시고 필리버스터가 한국 정치에 남긴 발자취를 취재해서 말씀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오마이뉴스 기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홍기 이슈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당 취재를 맡고 있는 이경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당 맡고 있는 최지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취재하고 있는 소중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필리버스터 전국 취재했던 박정호 기자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모든 저희 그 기자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약간 남탕에 와 있는 느낌이. 보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우선 정말 고생하셨어요. 봤더니 190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 계신 오마이뉴스 이슈팀 기자들이 전체 이 현장을 취재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이 역사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기자들은 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필리버스터 전국을 좀 취재를 했을 텐데 우선 박정호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선 필리버스터 취재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비상사태가 됐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쪽잠을 자면서 정말 피곤한 상태로 계속해서 취재를 했거든요. 다른 기자들도 그렇고 우리 오마이뉴스 이슈팀 기자들도 그렇고 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요. 정말 이 전무후무한 필리버스터, 저희가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필리버스터를 취재하면서 이렇게 국회가 소통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고요. 네. 특히 저는 미디어적으로 좀 보면 네.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이번에 펼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에서는 이 현장이 생생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현장을 보여주는 대신 어떻게 보면 좀 한 방송의 자막을 보니까 구경거리가 된 국회라고 하면서 직접 방청으로 온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희화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생중계, 특히 오마이TV를 통한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이 현장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적으로 볼 때는
이 필리버스터 현장을 생중계한 언론, 네. 반대로 이 필리버스터 현장을 무시한, 외면한 언론, 이렇게 앞으로 언론정이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 필리버스터 현장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거기에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토론을 했죠. 토론 현장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오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의 말을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의견과 토론 내용을 다시 의원들이 필리버스를 통해서 자신 생각을 보태서 얘기를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달고 이러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우리 스마트폰, 모바일 그리고 내 손 안에 TV, 오마이 TV를 통해서 구현이 됐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미디어 쪽으로 네. 제가 이 팟짱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유익 있게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박정호 기자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국회에 구경 오신 분들이 계세요. 국회 관람 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구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하는 것도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다소 좀 시끄러운 가운데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뭐 오마이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유스트림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분들도 어디선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구경하고 계신 장면이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홍기 팀장은 예. 전체 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좀 그 상황을 좀 주도 면밀하게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취재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제가 팀장이라고 뭐 네. 주도 면밀하게 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하루 종일 진행되는 건데 네. 이제 후배들하고 저하고 이제 시간을 좀 나눠서 하더라고. 저는 주로 새벽 타임. 예, 네. 야간조가 돼가지고 예, 그 아내의 원성을 이렇게 사면서 예, 밤 타임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재밌었고요. 네. 뭐 지금 이렇게 관람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가장 깊게 봤던 부분은 이제 저런 이제 관람 같은 것들은 이제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제 요거를 자기 지역구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국회 관람도 하고 점심도 먹고 이제 관광버스 타고 왔다 갔다 네.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봄 되면은 국회가 이제 또 예뻐질 거기 때문에 이제 본격화될 그렇죠. 겁니다. 벚꽃이 많죠, 예. 여기. 예. 그런데 네. 필리버스터를 하는 상황에서는 저런 이제 기존에 있던 네. 그 관람객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현장을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 네. 처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온 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 하기 이제 전날 금요일 네, 오후부터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예, 금요일 오후부터 뭐 많게는 한 100명 정도로 찾다가 그 토요일 네네. 예, 또 휴일을 맞이하여 놀러들 안 가지고 네. 아니면은 놀러를 가는 와중에 들러서 이렇게 방청을 보시는. 하시면서 거의 한 방청석이 제가 이렇게 직접 세봤는데 270석 정도 되는데요. 그 양 끝에 조금씩만 남겨놓고 그 가득 거의 다 찼어요. 채우는. 예, 예. 조금씩 남겨놓은 거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있으면 또 들여보내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조금씩 남겨놨는데 네. 거의 이제 주말에는 그 부분이 거의 다 찬 상태로 이제 계속 됐다는 거. 그리고 이 국회 뒤쪽으로 네, 해서 예.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앞에서도 대기줄이 이제 꽤 이렇게 길게 있어서 보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열기.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든 자기도 이 필리버스터를 몇 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는 의원들을 네, 네. 또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신 분들도 만족도도 높았어요. 네, 그렇군요. 또 그 얘기도 재밌고 또 그 정보성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다. 인상적이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 국회를 찾아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지켜보는 기자의 눈이 또 남달랐던 이런 장면을 포인트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평상시에 여당 취재하는 이경태 기자는 좀 이번 필리버스터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2010년 초부터 아마 정치 기사를 다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참 이 국회의원이
하나의 헌법기관이지만 그 개인이 국회라는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는 참 주목받기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네. 뭐 입법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입법행위가 주목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제법이네라는 어떤 기획기사도 쓰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다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지형의 프레임, 그 정파, 한 개인의 국회의원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당파로 해석이 되거나 그리고 당파의 행동으로 해석되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정치 혐오라는 게 생기고 네네. 그리고 언론도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쉽게 차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뭐 저 박정호 기자나 저기 네. 안홍희 팀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 필리버스터는 그 국회의원 한 헌법기관의 컨텐츠의 힘이 빛났다. 아, 컨텐츠의 힘. 그 사람이 어떤 입법 행위를 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아무리 뭐 컨텐츠의 힘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시민들도 반응했고 방청하러 왔고 그리고 미디어적으로도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어떤 기회장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부르는데 이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역사 그리고 컨텐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제각각 빛났던 그런 필리버스터가 아닌가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소 야당 취재하는 최지용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말씀드리기 전에 네. 방금 속보로 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수발 그러니까요. 발사했다고 나왔거든요. 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고 네.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막지 못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늘 발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오늘. 네. 너네 법안 통과했냐? 하면서 네. 축하한다. 네.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솔직히 기자라서 특별하게 뭐 달랐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뭐 시민분들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신기했습니다. 이게 책에서만 보던 그런 이야기만 듣던 필리버스터가 직접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자체가 제가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와 살다 내가 필리버스터를 다 보네라는 그런 감상이었고요.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힘들구나 일하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네, 정말 뭐 하루에 뭐 저희가 주요 이제 이 필리버스터 하는 내용을 중계하는 기사를 제외하고 기자 한 명당 한 5-6개 정도의 이제 피처 기사들 이제 중간중간에 얽히는 기사들을 생산해냈던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원 제기하는 겁니까? 생방송 통해서 막 기자 민원 제기하는 박수 치는 후배가 있고 특별히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거는 네. 여기 이경태 기자는 이제 의원들의 컨텐츠를 네.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야당을 또 담당하다 보니까 뭐 컨텐츠는 또 뭐 맞는 말씀인데 저는 또 이 캐릭터들이 또 부각됐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부각됐다. 저는 평소에 이제 자주 보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저 사람의 저런 성격 스타일, 평소 유머 뭐 예를 들면 강기정 의원이 눈물이 많다는 건 기자들이 참 잘 알죠. 잘 아는 예. 사실인데 이 강기정 의원의 눈물을 보면서 기자들의 반응은 이거 저분 또 터지셨네 이런 거였는데 네. 그 시민분들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국회의원도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을 거고 뭐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끈질기다, 독하다, 멋있다 저런 의원이 있느냐라는 그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기자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의원들의 캐릭터들도 이번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좀 더 뭔가 정치인이라면 멀리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에서 이제 좀 가까이 있는 사람, 좀 근데 그럴 만한 사람, 뭔가 괴물처럼 보다가 이제 사람처럼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루이제 린저가 쓴 것처럼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예,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느낀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그 필리버스터 눈물 3종 세트가 있어요. 눈물의 3종 세트. 저는 그렇게 네이밍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강기정 의원의 눈물 얘기하셨고 또 은수미 의원의 눈물 그리고 또 박영선 의원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 눈물에 대해서는 좀 각기 어떻게 보시는지 이따가 좀 평가를 듣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막내 네, 소중한 기자. 저분이 소중해서 소중한 기자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분의 이름이 소중한 씨예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 소중한 기자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분 이름이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이건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말로 주로 하는 거고 네. 말의 향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필리버스터는 더 했잖아요. 그 정치의 말로 할 수 있는 정치의 최고의 그 방법이 필리버스터인데 그것이 이제 기록되고 회자되고 그리고 지금 기억되고 앞으로도 이제 좀 기억되는 과정을 보면서 교과서에서 보는 정치의 순기능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내가 보게 되다니 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 근데 또 반면 또 기술적으로 필리버스터 이제 중단하는 과정에서 전략이나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필리버스터를 만난 게 이제 국회 출입한 지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 테러 방지법을 소재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만난 게 좀 유감이긴 한데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그 정치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화환은 69,000원부터, 꽃바구니는 40,000원부터 구매 가능. 축하해주세요. 꽃 주문할 땐 1544-6430, 1544-6430기, 꽃주문닷컴.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오마이뉴스 이슈팀 기자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 오마이뉴스 기자들한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들 있으면 과감하게,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 여쭤봐 드릴게요,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 질문 팍팍 쏴주세요.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눈물 3종 세트 얘기했는데 기자들은 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이번에는 누구부터 할까요? 안홍기 팀장부터 하실래요? 아니, 누구? 소중한 기자부터. 네. 네. 마이크 권력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중한 기자부터 하시죠. 저 눈물이 이렇게 막 생각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네. 그 필리버스터 첫날, 그러니까 23일에서 24일 넘어갈 때 제가 안홍기 팀장님과 밤을 샜어요,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오전 9시쯤에 이제 바톤 터치하고 국회를 빠져나오고 나오면서 이제 둘이 설렁탕 한 그릇 하면서 이야기 좀 하다가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해가 떠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집에 가도. 그래가지고 이제 생중계를 틀었죠. 네. 보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서 나올 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던 은수미 의원이 집에 가서도 트니까 네.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제가 보고 있을 때랑 집에서 이렇게 좀 지친 상태에서 생중계를 틀었을 때랑 느낌이 이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 있던 사람이 지금도 이제 단상에 서 있는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 뭉클한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그때였어요? 네, 집에 와가지고 사실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데 그때 저도 좀 눈물의 4종 세트 이렇게 나왔어요. 눈물의 4종 세트로 소중한. 네.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나도 눈물이 났다라고 소중한 기자가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최지용 기자는 어땠어요? 네, 저는 좀 눈물의 3종 세트부터 얘기해 드리자면요. 강기정 의원의 그 주먹 울음. 주먹을 입에 넣고 오시는 주먹 울음을 보면서는 강기정 의원이야 잘 또 이야기 많이 해봤고 또 그분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 아니까. 간증 필리. 그쵸.
평소 대화도 그렇게 하십니다. 네. 평소에도 그렇게 되게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편이시고 하셔가지고 좀 약간 감정 동화가 있었어요. 그분의 울음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소중한 기자 바톤 터치를 제가 하고 이제 제가 그 상황을 마크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기자가 국회에서 볼 때랑 집에 가서 볼 때가 다른 이유는 국회에서는 일하기 때문이고요. 집에 가서는 시청자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하는 동안에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 감정적으로 되기가. 그래서 또 은수미 의원도 제가 은수미 의원하고 인터뷰를 3번이나 했거든요. 제가 노동 쪽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잘 알고 했고 저는 오히려 박영선 의원의 눈물에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러실까? 너무 안타까움의 눈물이 좀 났습니다. 안타까움의 눈물? 네, 그러니까 네. 뭐 다른 감정이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떡하지라는 눈물이 좀 났고요. 저는 뭐 크게 감동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의원들의 발언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감동적이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워낙 이 정치부 기자로서 이 감정적으로 대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글을 올리고 그런 시민들의 반응들,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 자체보다는 이걸 통한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시민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구나, 그 부분에서 좀 감동적이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사회의 어떤 집단 지성의 힘,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았다. 국회의원들보다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박정호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비슷한데요. 10시간 18분에 필리버스터 마치고 나온 은수미 의원, 네. 국회의장을 나와서 이종걸 원내대표, 뭐 전순옥 의원 등등에서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네. 인터뷰를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참 기자 참 잔인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단상에 서 있는 사람 내려왔는데 거기 또 마이크 들이대고 뭐 질문을 하는. 박정우 기자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네, 첫날 김광진 의원한테 질문을 했다가 들이대가지고 폭탄 네, 맞았어요. 예. 욕을 먹었는데 오마이 너무하다 집에 보내라 막 이래. 그래서 은수미 의원한테도 여쭤볼 때 더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네네. 은수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데 저도 보고 있다가 울컥하더라고요. 뭐 장윤선 기자는 네. 눈물까지 네. 흘렸었는데, 예, 네. 그래서 방송 사고까지 네. 났었는데요. 네. 아무튼 뭐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그 순간에 온몸이 아팠다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의 의원을 떠나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 후유증을 얘기하고 고문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내려온 은수미 의원이 온몸이 아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울컥했고요. 참 기자라는 직업이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은 들었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종걸 원내대표는 눈물을 흘렸어요. 네, 예, 맞아요.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라는 생각을 유추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것 자체가 뭐 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했던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걸 자기가 앞장서서 끌어왔는데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접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눈물도 저는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4종 세트로 바꿀까요?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그럴까요? 포함해서. 예. 이경태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종걸 원내대표 울먹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마지막 그 두 눈물,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눈물이 그리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변명처럼 들렸죠. 지금 이 사항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한 혹시 새누리당 출입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저는 좀 뭐 최지영 기자와 다르게 좀
저도 물론 야당을 한동안 출입하긴 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저는 친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 이종호 원내대표의 눈물 그리고 그 꼭 그렇게 장시간 자기가 혹시 그 개인 최장 기록 깼어야 됐나. 그러니까 사실 박원석 의원 다른 타당 의원은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지켜주겠다면서 기록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자면 그런 행위로 그 새누리당의 어떤 논리 이것이 무슨 기네스 기록 경신장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스스로 깨부숴줬거든요. 근데 자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그런 기록을 더 갱신하면서 그것이 어떤 속죄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약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다음에 그렇게 울먹인 게 저는 사실 좀 안 와닿았어요. 저는 사실 저도 은수미 의원의 발언 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하셨던 게 가장 와닿았는데 아무리 강해도 약하다, 우린 약하다, 두려워도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는 것이 참된 용기다. 그 말이 와닿았는데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바로 와닿았던 게 홍익표 의원이었어요. 홍익표 의원이 토론을 하던 중이 바로 더민주 비대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라는 속보가 떴던 때입니다. 그때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있다가 그 속보를 보고 급하게 국회 방송을 치면서 이제 홍익표 의원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 홍익표 의원이 메모를 건네받고 물 2잔을 급하게 마시더라고요. 연속으로. 아, 홍익표 의원이 물 2잔을 급하게 연거푸 마신 거예요. 연거푸 마시고 그 속보가 그리고 한숨을 내신 장면이 계속 연출이 돼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계속 꿋꿋이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홍익표 의원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화를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사에서 이제 메카시즘 강풍이 일었을 때 공화당 여성 의원이 자기 고백을 했던 것을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공화당이 이런 모략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승리를 거두길 바란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좀 들어주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일단 논의를 칩시다. 논의를 치더라도 NLL 대화록 공개라든가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경제 살리기 입법 사실상 박근혜가 1000명 이상 서명을 했다는 그런 꼼수 그리고 이런 선거구와 민생 법안을 연계시켰다는 어떤 여론적 압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승리를 거두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은 여론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지형을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가장 손쉬운 승리를 거두겠다라는 거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옆에 계신 안홍희 팀장님도 오랫동안 새누리당을 마크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소장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법을 하자. 그리고 건전한 보수가 되자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게 4년 사이에 너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만 하더라도 원희룡 제주지사라든가 그리고 남경필 지사라든가 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새누리당 안에 반대가 없었다.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꼭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자성의 목소리도 없고 오로지 공격하자는 소리밖에 없는 이런 정치상을 좀 개탄하면서 홍익표 의원의 말이 끝까지 좀 메아리 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여당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새누리당 내부에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다수의 의원들이 156석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좀 나는 의견이 다르다라는 의견 표출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 그날 표결 결과가 쭉 전광판에 뜨잖아요. 그리고 봤는데 저런 분도 이런 테러방지법에 동의하시나 싶은 이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이번 판단을 잠시 후에 또 우리 이경태 기자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안홍기 팀장 끝으로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눈물 말입니까? 눈물과 감동. 저는 강기정 의원 차례를 보면서
굉장히 또 과거가 주마등처럼 네. 이렇게 스쳐갔죠. 그때 18대 국회를 제가 4년을 봤었는데 네네. 참 그 폭력 투쟁이 예, 많았죠. 17대보다 18대가 더 이제 많았던 것 같고 매년 예산 그 통과할 때마다 네. 여기 바로 이 앞에서 또 길을 막고 여기를 예결위를 통과하고 나면 또 건너편,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으로 4대강 예산 막는다고 이제 또 미디어법 네. 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항상 전쟁터였죠. 예, 예. 그 점거되거나 아니면 활극이 벌어지고 있거나 그래서 저런 좁은 입구에서는 또 사람들이 몰리면은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막 네. 정말 몸싸움이 나서 이 기자들도 이걸 현장을 보러 들어가야 되고 의원들도 이걸 막으러 가야 되고 하니까 막혀가지고 정말 일어서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이 예. 되죠. 예. 강기정 의원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강 의원은 자기가 이제 공천 배제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올라온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네. 억울한 마음이 컸을 것이다. 그때는 정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몸으로 이걸 물리적으로 막는 거 네. 아니면은 그 표결하는데 뭐 보이콧하거나 뭐 그런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몸살이지 않고 그 나섰던 사람이 이제 강기정 의원이었고요. 네. 이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폭력 의원이라는 또 낙인이 찍히죠. 그래서 이분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필리버스터가 그때도 있었으면 이분도 참 잘했을 분인데 손으로 하지 않고 사실 강 의원도 그때 좀 많이 맞기도 맞았어요. 그때 또 네. 김성애 의원 네.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호실 출신에. 예, 그래서 그때도 고생 많이 했는데 결국 또 폭력 의원 낙인 찍혀서 가는 거에 대해서 또 이석현 부의장도 미안하다라는 예. 얘기를 했고 그때 또 강기정 의원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주저앉아서 이제 울었고 네. 그 18대 국회에 필리버스터가 있었다면 뭐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생각을 또 진행을 해보니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죠. 네, 그죠? 예. 43년 전에 그 필리버스터를 없앤 사람들은 아 그런 보관을 가지고 없앤 거 아니냐. 그 뒤로 언제나 계속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네. 그 국회는 싸움만 하는 놈들 네. 이제 이런 얘기로 계속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불신들을 네. 그 심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그 길게 네. 돼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사실 그 민본 21이 18대 국회에서 네. 그 여의도 그러니까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당시 한나라당의 민본 21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국회 선진화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좀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네. 아 지금 생각을 해보니 아 그 사람들 잘 생각을 한 거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이경태 기자도 금방 얘기했듯이 지금 청와대에서 목표를 정해주면은 달려가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달려가기만 하는 이 지금의 19대 새누리당이 기동대 같은. 아니고 네. 18대의 그 우리 그 새누리당의 20여 명 남짓한 그 소장파들 네. 아 이분들 그분들 할 때마다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냈어요. 네. 아 이분들의 존재가 참 소중했구나. 아 뭐 지금은 또 뭐 국민의당 가 계신 분도 있고 새누리당에 여전히 남아 계신 분도 있고 하지만 네. 아 그런 세력들의 존재가 참 소중하구나. 그렇군요. 뭐 그렇죠. 반대가 이런, 있어야 네. 발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보면서 네. 저는 또 이런 차원의 생각도 하셨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각도로 한국 정치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아흐레 9일간의 대장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도 한 가지 평가를 좀 하자면 저는 이석현 부의장을 새롭게 봤어요. 그동안 사실은 그냥 참 재밌는 국회의원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뭔가 그 국회의원들 안에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초선이 있고 다선이 있고 막 이렇게 선수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선 이하랑은 나는 밥도 안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종종 농담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이석현 부의장의 경우에는 정말 선배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김광진 의원이 올해 해서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살펴보는 그리고 뭐 그만하셔도 된다라고 배려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어쨌든 새누리당에 얼토당토하는 문제 제기나 뭐 방해 행위가 들어올 때는 단호하게 맞서서 국회의장의 권위를 뭘로 아는 거냐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딱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역할이 그러니까 의장을 대행하는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어떤 지도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도 이번에 새삼 알게 되지 않았나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한 단면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자를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대목에서 각자 취재한 내용이 막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어떤 국회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누구부터 하실까요? 소중한 기자부터 하실까요? 어떤 에피소드. 잊지 못할 에피소드. 아니 근데 뭐 취재를 그러니까 기사가 안 된 것 중에는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김밥. 네, 김밥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네, 그 김광진 의원이 이제 필리버스터 막 시작하고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본회의장을 다 빠져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기 보면은 저기 문이 있고 안에 문이 하나 더 있고 복도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 복도에 이제 기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네. 근데 의원들이 그분들도 이제 필리버스터가 처음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제 난상 토론 비슷하게 이제 막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취재해야 되는 거야? 막 이제 보고 있다가 그냥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이제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기사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새누리당의 김학용 의원께서 네. 이렇게 좀 어슬렁어슬렁 오시더니 큰 목소리로 네. 내가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말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전 길을 쫑긋 세웠죠. 도대체 무슨 뭐냐 다른 사람들 다 난상 토론하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김밥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식. 네. 네. 그러니까 김학용 의원. 네, 네. 저는 이제 뭐 그때 순간적으로는 좀 이제 웃기기도 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국회의장이 이번에 직권상정한 까닭이 그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자연재해나 뭐 전시, 사변 뭐 그에 준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진짜 찾아야 될 거가 김밥이냐 진짜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으면은 김밥 말 시간이 주먹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국가 비상사태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네.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뭐 그런 에피소드 정도가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비상사태니까 김밥 먹는 거지. 비상사태는 주먹밥을 먹어야죠. 우리 전통적으로 예. 전시 사변에는 평소에는 도시락 시키죠. 예. 최지용 기자는 어떠셨어요? 김밥 사건. 예. 네, 저는 그냥 잊지 못할 에피소드라는 를 이야기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아까 이석현 의장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데 힐러 이석현이라는 별명을 힐러리. 예, 힐러리라는 별명 얻으셨죠. 이분이 원래 말씀하시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들을 그 국회 부의장실로 불러서 네. 티타임을 2시간씩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같은 전시 때 말고 이제 네, 평시 때, 평시 때. 예, 국회가 별일 없을 때 네. 기자들이 저번 주에 들은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어요. 가서. 네. 근데 이제 또 뉴스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노트북을 들고 가서 이제 열심히 칩니다. 근데 항상 밝으시고 항상 이 개그의 욕심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개그를 많이 치시는 분인데 이번에 재밌었던 게 이 지금 국회법상 저희 필리버스터 제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뜰 수 없게 네. 화장실이나 갈 수 없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 국회법에는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석현 의장이 그 의원들한테 계속 화장실을 가라고 이 선례를 남겨야 된다.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화장실을 갈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겨야 되니까 빨리 화장실을 가라. 네. 그 의원들이 물 마실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석현 의장이. 근데 의원들이 안 갔어요. 뭐 되게 결기 넘치게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좀 약간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 가셨는데 안민석 의원께서 갔죠. 예, 선례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몸이 안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기가 좀 있으셔가지고 물을 많이 드시는 바람에 좀 길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3시간 정도 이제 토론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래서 선례를 한번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석현 의장이 되게 기분 좋아하는 흐뭇해하는 얼굴을 봤고요. 네. 또 막판에 이거는 뭐 새누리당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 날 사실상 이제 1박 2일 만 이틀의 시간 동안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리자면은 원유철 대표가 이종걸 그 원내대표가 이제 2일 아침 9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그 10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소집을 했어요. 그렇군요. 새누리당 의원들을.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침부터 이제 저희 충청권에 있는 의원들은 이제 도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저기 경남 그 밑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8시 50분에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길 중간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서울로 와야 되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에 또 소집을 했습니다. 이종걸 대표가 이제 연설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필리버스터 연설을 시작했으니까 또 소집을 했는데 이종걸 대표가 12시간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와가지고 또 계속 대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이야기 됐던 건데 이종걸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되게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초식을 사용한다. 예, 되게 교란. 듣도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협지에서 쓰는 초식이란 네. 말을 쓰는데 뭐 예전에 그래서 저기 유승민 원내대표도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이종걸 대표가 좀 약간 눌변에 뭔가 좀 어리숙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이제 상대방을 좀 곤란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는 걸 이번에 또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또 다른 전략가다. 근데 이제 눌변에. 그걸 전략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전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죠. 네. 제일 무서워. 박정호 기자는 어땠어요? 근데 이게 마이크 차례가 늦게 오면서 네. 에피소드가 다 앞에 나와가지고 좀 힘든데 제 뒤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점점 뒤로 갈수록 아무튼 힘들죠. 뭐 힐러리 말씀하셨지만 네. 이석현 부의장 얘기 이어서 좀 가자면 그 이석현 부의장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엮여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보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네. 제 오마이TV 영상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조원진 의원이 계속 항의를 합니다. 네. 이석현 부의장한테 가서 이거는 주제에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그 정말 천사 같은 힐러리가 버럭하죠. 네. 완전히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버럭합니다. 그래서 조원진 의원이 말 그대로 깨갱하고 자리에 앉아서 네. 가만히 앉아서 국회법도 뒤지다가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담겼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뭐 조원진 의원이 조무룩이라는 별명도 조무룩. 예. 근데 이게 시무룩이 아니라 조무룩. 예. 조원진 의원의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소개해드리긴 좀 그렇고 비방용도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는 못해드릴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필리버스터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바로 그런 씬스틸러라고 해야 되나요? 발언자가 아닌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었나 봐. 발언도 올라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석현 부의장 화장실 보냈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가윤 부의장으로 바뀐 다음에 새누리당 출신 바뀐 다음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화장실 가면 안 된다고. 이건 무효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정가윤 부의장이 뭐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 오마이TV 생중계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최다 출연자 아니에요 혹시? 최다 출연자일 걸로 제가 알고 그렇군요. 있고요. 그리고 뭐 별명이 또 생각나는 게 그렇게 시간을 끌어줌으로 해서 야당 의원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조식스 하식스에 빗대서 조식스 레드로에 빗대서 조두불 이런 별명도 얻기도 했는데 뭐 그런 조원진 의원의 등장 많은 시청자들이 생중계로 보면서 뭐 비판다고 그랬겠지만 이 필리버스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군요. 뭐 김용남 의원이 윤수미 의원 향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그런다고 공천받을 줄 알아? 이런 얘기했던 것들. 그렇죠. 뭐 이런 어이없는 상황까지 그런 것들이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김용남 의원 때문에 저도 막 갑자기 예전 기사가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지난 재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김용남 의원이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출마를 했던 730 재보선 때죠. 그때 이제 저도 막 우연히 카톡을 받고 저도 굉장히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기사로 썼는데 그게 다시 이번에 그 회자가 돼서 그게 리트윗만 6천 몇백 건이 리트윗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란 사건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 외 인물들이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경태 기자는 어떠셨어요?
다들 뭐 힐러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 새누리당 소속의 정가변 부의장을 꼭 소개를 해드려요. 정가변 부의장. 네. 네. 그 정가변 부의장이 사실 뭐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1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였는데 그분이 토론을 끝나시고 돌아가는 중에 정가변 부의장이 갑자기 일어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겠다. 이러면서 바로 진선미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찬성 토론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국회법 107조 위배 상황입니다. 107조. 네, 그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그 발언을 해야 되고 다시 네.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 누리꾼들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예, 정가변 그렇죠. 부의장 보고 내려와라 라는 문매를 때렸는데 사실 정가변 부의장이 좀 항상 이렇게 사고만 쳤던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변명을 좀 해주자면, 우리가 핵사이다라고 불렸던 정청래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청래 의원한테 막 칭찬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의아 국회의장하고 정가변 부의장이 이제 교대를 할 때입니다. 정가변 부의장, 의장단이 막 쪽잠을 자면서 교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가변 부의장이 속기석 앞에 서서 정청래 의원을 바라보며, 와, 그래도 정 의원이 참 잘한다. 제일 낫다. 이게 무슨 사랑 고문이다. 뒤에서 자꾸 SNS 듣고 있는데 죽겠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논외로, 필리버스터와 논외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울다 웃다 했을 겁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이 진행되기 전에 그 선거법 획정을 김종인 대표랑 단판을 지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엄청 까였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막 공개된 자리에서 막 얘기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친박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선거법을 뒤로 미루더라도 앞에 있는 민생 법안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뭐 그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네. 이런 걸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선거법을 뒤로 미루면서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상향식 공천, 암신 번호 이런 것들을 좀 저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발을 우려하고라도 선거법을 단판을 지었더니 네. 갑자기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김 대표 입장에서는 아 죽겠다 속으로 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굉장히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네. 혼자만 있고.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는 또 구원을 해준 셈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살생부 논란이 일었죠. 네. 24일, 25일, 26일 이 기간 동안 그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공천 물갈이 명단이 현역 의원 40여 명의 명단에 담긴 것을 받았다라는 정도현 의원의 주장이 터지면서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쌓였는데 이게 사실 국민의 눈이 필리버스터로 쏠리는 바람에 여진이 좀 적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봉합도 웬만하게 잘 됐고요. 실제로 어제 새누리당 의총 장면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있는데 사실 그 정도현 의원이 지금 당사자를 하면 아닙니까? 정도현 의원이 그 의총이 시작되기 직전에 백팩을 메고 터덜터덜 걸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앉았냐? 친박 김태현 의원 옆에 앉더라고요. 그런데 김태현 의원이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손을 맞잡아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새누리당이 정말 이번에 승리했구나.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살세부 논란도 덮었고 그리고 목적하던 바도 이뤘다. 두 사람의 그 웃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비정한 정치의 현장을 또 한 번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안홍기 팀장은 에피소드. 예, 뭐 에피소드는 다 떨어졌고요. 네. 이제 그 정가빈 그 부의장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뭐 이분이 또 야당 의원들 격려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강기정 의원 저기 필리버스터 하고 끝날 때는 또 그 정가빈 부의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줘서 네. 고맙다. 아, 뭐 필리버스터 잘했고 네. 사랑한다. 꼭 이 자리에서 다시 보기 바란다. 뭐 이런 저기도 했고요. 네. 또 여당 당이 다르지만 또 누가 좀 힘들어할 때 또 좀 북돋워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가빈 부의장도 힘들었겠죠.
지금 상임위원장까지 동원될 정도였으니까 그 국회의장단이 매우 몸적으로도 이제 힘들었을 거고 이제 마음적으로도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를 두 명이 여당이고 한 명이 야당인데 사회자가 좀 저거 하는 거 좀 계속 타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압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뭐 그때 한번 길게 이제 뭐 사실관계가 다르다 뭐 이런 발언을 그거 한 거 그 정도는 이제 했지만 그나마 좀 이 양반도 자기가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 보는 보람도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좀 뭐 나름 뭐 버텨내지 않았을까. 압박은 상당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재밌는 게 하나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새누리당도 이 필리버스터 어떻게 대응할지 잘 뭐 전략이나 이런 거 못 세웠잖아요, 처음에. 실제로 처음이니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제가 전해 들은 바인데요. 그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의장이 경고를 하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장 그 정가비 의장이나 뭐 정의회 의장에게 새누리당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근데 107명이에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107명을 다 경고를 매겨서 107명을 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전략을 세웠다가 의장단에서 국회의장이 107명한테 경고를 주고 107명을 하나씩 내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그 전략이 무산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새누리당이 좀 답답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 첫날이었죠. 김광진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좌불안석이더라고요. 아, 집에 가도 되나? 또 집에 가면 또 간다고 기사 쓸까봐 기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런 얘기를 뭐 의원이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여하튼 지금 뭐 그 최초로 벌어진 대한민국 정치 역사사상 최초로 벌어진 이 필리버스터 현장을 두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또 정의당은 또 정의당대로 각자 나름의 역사를 만드느라 정말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일일이 다 언급은 못했지만 뭐 최민희 의원이 막 수레를 끌고 등장을 한다거나 뭐 그리고 뭐 홍종학 의원이 스케치북이라든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저는 참 국회의원들이 운동화를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운동화 이번에 사신 분도 많대요. 그러니까요, 새 운동화. 그러니까요, 예. 뭐 그리고 또 정의당의 원내대표인 정진후 의원의 경우에는 보좌진들이 운동화를 권했지만 무슨 필리버스터 한다고 또 운동화를 신냐, 평소에 신던 구두를 신겠다 해서 구두를 고집하고 연단에 섰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했고 뭐 본인이 포함되어 있던 아람의 사건이나 그러니까 한 개인의 역사가 그대로 투영됐던. 그래서 기자들 중에는 그런 평가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취재할 때는 정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필리버스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의 역사가 정말 간단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정문원 의원도 되게 재밌었어요. 앞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정청래 의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얘기는 안 나가요.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됐던 뭐 그런 것도 기억에 남네요.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자, 문제는 이제 이후의 전국입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중단을 선언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장면이 하나가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거 국면으로 돌입이 될 터인데, 과연 이 필리버스터가 이후 정치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최지용 기자 야당 기자인데 필리버스터에 참석했던 의원들 지지율이 올라서 전략공천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실제로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초재선 30%, 또 3선 이상은 50%의 컷오프가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2차 컷오프가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전망을 하시는지요? 이번에 필리버스터 나선 의원들의 보면 그 초선의 비례가 유독 많았습니다. 뭐 앞에 초반에 한 초반은 거의 초선 비례 의원들이 네. 책임을 졌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각자 지역구에 가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가번 전 의원이라든가 이 지역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겠다라는 전망이 강했었는데, 뭐 역전이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뭐 자세한 나중에 뭐 이거는 소중한 기자가 그쪽 동네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해줄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인지도가 부족했던 의원들의 그러니까 지지율로서 곧바로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인지도는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번 보궐선거에서 성남에 출마를 했다가 경선에서 탈락을 낙마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가장 부족했던 게 이제 인지도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인지도가 오른 만큼 또 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 할 수 있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당 지지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소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시민들이 열광했던 거에 비해서는 실제 여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근데 다만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열광했던 시민들이 핵심 지지층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선거에 다가오면은 자기의 주변을 이제 조직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선거가 아직 40일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당장의 여론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야권 지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줌으로써 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야권 결집에 영향력을 계속 미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소중한 기자 분석을 좀 들어보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국회에 온 지 일주일 정도, 2주가 좀 넘었는데, 그 전까지 제가 이제 광주랑 전남 지역 취재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제 그 또래의 지인들이 순천에도 많이 계시는데, 뭐 순천에 사는 제 또래 지인으로부터 뭐 카톡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에 대한 안부, 뭐 너 촌놈이 국회 가서 지금 개고생한다. 초반부터 뭐 하는 거냐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우리 또래의 회사 사람들이 김광진 의원을 밀어줘야 된다. 정말 김광진 또 국회의원 해야 된다. 뭐 꼭 응원하겠다. 뭐 이런 식의 뭐 메시지를 이제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제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이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제 전국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순천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좀 파동은 있었으리라고 좀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김광진 의원이 선거를 이제 낙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일종의 뭐 어떤 상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를 소비하는 집단은 사실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의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아마 그 비율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존 지역에 이제 자리 잡고 있던 일정의 기득권 체제가 필리버스터 때문에 움직일 것이냐,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 이 현상 역시 서울이나 여의도에 비해서 지역으로 갈수록 더 공고하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김광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필리버스터를 주된 걸로 삼을 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아마 이제 앞으로 많은 순천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경선 다르고 또 본선 다르고 이러거든요. 또 그 지역에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있는 상황이어서 경선 전략 다르고 또 본선 전략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꽤나 열심히 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별로 보는 또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경태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야당의 상황. 네. 뭐 저는 글쎄요 제가 여당과 청와대를 주로 보는지라 저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얘기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념 이슈고 이념 프레임이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경제 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뭐 일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 주중 동향 조사가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이 필리버스터가 9일 동안 진행됐고 이 정부 여당의 실정을 그렇게 목소리 높여 주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국회 방송이 역대급 시청률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각자의 지지층이 상대방의 서로에게 더 결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결 상황이지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중도층을 끌어오는 싸움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민주주의 문제를 이념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네.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어제 기세등등하게 얘기한 게 있죠. 3월 10일 전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겠다. 그리고 노동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하겠다. 이게 현실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뛰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은 선거 일정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본회의가 열려서 어떤 이런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청와대에서도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을 듣고 지금 국민의 여론은 이런 테러 방지법뿐만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법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 그거는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원진 원내수석부 대표가 이 노동사법과 어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자 봐라. 과연 누가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고 누가 민생을 방해하는 정당인지 국민이 심판하겠다. 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노동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본적으로 이 짜인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들은 발목 잡기 정당이고 계속 경제에 관심이 없고 이념에만 매몰된 정당이다. 저들은 운동권 좌파 정당이다라는 낙인 찍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여론전은 청와대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계속 책상을 치면서 이렇게 경제가 힘든데 이렇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렇게 유엔이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우리를 안 도와줘요 라고 국민들에게 자, 저 국회를 심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 가는 거죠. 이런 야당 심판론 구조를 사실 1년 이상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여당은.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가 9일간 지속됐지만 제한적이다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테러 방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개개인이 짧게는 1시간, 그리고 길게는 12시간 30분을 넘게 얘기하면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꼭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개인의 역사가 어떻고 이 법안의 문제점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본회의장에 찬반 토론이 나올 때 이철우 의원이 이종걸 원내대표의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방청석에 내려오면서 한 말이 야, 니들은 우리 5분 하는 것도 못 들어주냐라고 했어요. 물론 이철우 의원의 반대 토론, 그리고 주호영 의원의 반대 토론, 박민식 의원의 반대 토론 참 듣기 힘들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2시간 동안 야당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는 들어주고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 김강진 의원, 신경민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여당의 그런
그런 네 가지 없는 행동들이 더 돋보였다면 흔히 우리가 운동권 좌파들은 네 가지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프레임에서는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자리를 안 지키고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쫓아서 당번만 있었잖아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제 그 테러 방지법 수정안이 표결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전원이 본회의장에 있었던 자리죠. 그 유인태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컷오프된 유인태 의원이 그날 의사 진행을 발언했어요. 저는 이 점도 아쉬웠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자신들이 낸 테러 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고 나서 그 새누리당의 테러 방지법이 표결이 상정됐을 때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부 다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사 진행 발언할 때는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컷오프된 유인태 더민주 의원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의원 역사에서 마지막 본회의 발언을 앞두고 있었어요. 의사 진행 발언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그 유인태 의원이 이번에 뭐 여러 번 필리버스터 중에도 소개됐지만은 민천환영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의원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줄기차게 벌였던 분이고요. 근데 지금 그 법이 법사에 계류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국회에 다시 등원하지 못하겠지만 총선이 끝난 뒤에도 좀 처리해달라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하려고 올라온 거였는데 정작 자기 소속의 어떤 야당 의원들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을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태 의원의 특유의 농담 그 캐릭터로 야 내가 발언하는데 야당 의원들 우리 당 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건 처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좀 선배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항의를 하더라도 좀 젠틀하게 항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여건에서 쌓아왔던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야 고루 저희가 이제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심도 있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안홍기 팀장, 박정우 기자 이어서 하시죠. 예, 저는 이경태 기자가 이런 심도 있는 그 평가를 가지고 있으면 좀 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로 써라. 예. 기사로 써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것도 중요해요. 팔짱 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네, 농담이고요. 아까 뭐 프레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박영선 의원도 눈물을 많이 흘렸죠. 네. 그거 저는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들었는데 이 사람들 정말로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은 이제 다르지만 굉장히 이분들은 기존의 프레임과 어떤 현실론에 있어서 이제 하고 계신데 사실 그동안 그 김종인 체제에서 해왔던 게 마이너스 될 요인들을 많이 쳐내고 조금씩 플러스 요인들을 보태간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크게 생긴다라는 게 이제 그쪽 분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 토론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우리는 뭐 이미 뭐 새누리당이 과반석을 차지할 것이고 패배할 것이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차근차근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뭐 저는 예측은 잘 못하겠어요. 워낙 한국 정치가 뭐 좀 어렵더라고요 예측하기가. 그래서 근데 그런 의지, 이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있구나. 뭐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최지용 기자가 기사를 쓰고 있는데 박영선의 그 말 전문을 붙여가지고 넣어라 라고 했더니 또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또 최지용 기자는 친구들은 내가 너무 잘 써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군요. 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시킨 거고 뭐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없는데요. 저는 이제 필리버스터가 앞으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보다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재밌게 보고 뭔가 새롭다라고 느낀 분들은 이제 뭘 할 것이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짧게 얘기하면은 각자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집에서 각자의 필리버스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뭐 인터넷에 글을 못 쓰면은 담벼락에 들고 소리라도 질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필리버스터 하신 의원님들도 하시면서도 하고 난 뒤에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더 또 나의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또 후련함도 있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네. 이제 각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우리는 뭐 선거 국면이 됐을 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쪽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한테는 내 말이 씨도 안 먹히겠지 괜히 싸움만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아니면 어떤 정책에 있어서 뭐 나는 이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얘기 꺼내면은 또 부자연스러워지겠지 이런 네. 하면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그 필리버스터 각자 한번 네. 해보시면 어떤 변화의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 심판론의 구도를 짜고 붙고 있지만 야당 안에서는 뭔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결집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 판을 바꿔서 짜려고 하니 시민들도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새 판짜기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정호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저는 이 필리버스터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우선 보면 테러 방지법이 뭔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기자들조차도 테러 막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안에 정말 무시무시한 전략이 담겨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이 국민들이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선거 전략, 뭐 선거 국면,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 얘기, 뭐 현실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선 그쪽 콘크리트 지지율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직접 보거나 아니면 이 뜨거운 열기를 느껴본 분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했기 때문에 이게 인기 있는 영상이 뜨거든요. 네. 그러면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층들도 눌러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달린 댓글도 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정치에 관심이 없던 그리고 이번 선거에 투표 안 하고 어디 놀러 가지 이런 생각했던 분들 콘크리트 지지율이 아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선거를 똑바로 해야겠다 투표를 꼭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회 앞에서 시민들의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 앞에서 박주민 변호사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떡하고 과일을 쌓아 들고 오셔가지고 네네. 발언하는 분들에게 하나씩 먹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뭐 힘이 미약할지라도 희망은 버리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그 희망을 키워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아까 안홍기 기자가 말씀했듯이 각자가 필리버스터를 해야죠. 내가 깨우쳤다면 이 깨우친 걸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널리 알려야죠. 그런 시청자들, 그런 시민들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청석에서 보니까 아이와 함께 온 어머니들 네. 그리고 뭐 친구끼리 왔는데 방청석에 앉아서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오마이TV로 생중계를 보고 토론을 하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열정과 열기를 보면서 희망은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전 국민이 또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현장을 국민들이 정말 손잡고 지켜봤던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 기사로 쓰라고 기사로. 기사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기사를 네, 소개하려고. 기사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경태 기자가 이제 어떤 프레임, 현실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해서 김종인 대표의 판단이 뭐 틀렸다라 이렇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좀 허튼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해서 경제 프레임으로 바꾼다고 야당이 노력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공격, 국회 심판론이 사그라들거나 언론 지형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 불리한 싸움을
필리버스터가 계속됐던 중단됐던 간에 야당에게는 불리한 싸움이 어차피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극복하는 거다라는 건데 그걸 극복할 힘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종인 대표나 박영선 의원은 지금 프레임을 바꾸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2004년 총선 이후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적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 프레임이 계속 고정돼 있기 때문인데 자기들은 그 함정에 빠졌다 생각하는데 그 프레임을 뚫고 나갈 힘을 못 가진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좀 이 결말이 안 좋게 되면서 그걸 만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걸 바탕으로 이 프레임을 계속 바꿔야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프레임을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종편이 이렇게 널려 있고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프레임을 못 바꾼다 생각하고 이 프레임을 무엇으로 뚫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야당이 해야 될 지금의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를테면 지금 어찌됐든 안보 프레임 그리고 종북 프레임 이런 늘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허우적거리던 야당이 이번에 어떻게 보자면 그 안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깥의 에너지와 안의 에너지가 만나서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의 대중동력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것들을 최지용 기자가 전달해 주셨고요. 헛된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이 좀 이겼으면 하고 그 바라는 야권의 지지자들도 이게 허망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 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고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역할은 야당 스스로의 몫이다. 이런 분석, 냉정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192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국회 필리버스터 역사적 현장을 취재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들과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됐든 이 현장은 계속될 것이고 잠시 장면이 바뀌었지만 또 한국 정치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이 국면마다 저희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성실히 보도해서 꼼꼼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